네, 여기는 부산대학교 화학관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 오늘 인터뷰 주인공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남정희 교수님을 뵙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거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네. 이상하게 일정이 맞지가 않았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부산대를 확 네. 찾아왔잖아요. 네. 네. 한국과학교육학회에서 네. 한 과장이 만나는 과학교육자를 하고 네. 있는데 네. 교수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제가 일단은 교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토대로 해서 이력을 말씀드릴 테니까 네, 네. 수정해 주세요. 네. 네.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가셔서 이화여대에서 네. 공부를 하셨죠. 네, 네. 석사는 어느 선생님 밑에서 석사는 하셨어요? 제가 이화여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화학교육 전공을 했거든요. 네. 화학 전공. 그래서 석사는 강순희 교수님 밑에서 강순희 네. 교수님 밑에서 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박사는 교원대 오셔서 네. 최병순 교수님, 네, 최병순 교수님 밑에 1호 박사입니다. 1호 박사세요? 네네네. 그랬구나. 네, 강순희 선생님 밑에서도 1호 오, 석사이고요. 1호 타이틀을 계속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전 1호 아니면 안 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대학교에 네. 언제 오신 거예요? 부산대학교에는 2001년 3월부터 2001년. 네네. 지금이 2022년이니 네. 20년이 넘었네요. 20년 넘게 부산에 이야. 살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이 고향이시고 네. 부산 어떠세요? 대전 사람으로서. 대전 사람으로서 부산은 처음에 되게 낯설었는데 왜냐면 네. 그러니까 말투라든가 억양도 네. 다르고 해서 낯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높은 도시가 아닌가. 왜냐하면 바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저희 그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네,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매력인 것 같아요. 아니, 국립대, 서범대 애들은 다 뛰어난 거 아닌가요? 근데 특히 부산 학생들이 그러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 네.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네. 2001년에 여기 오실 때만 해도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마 과학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과학교육 하는 사람이 네. 이제 임용되셨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 연구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2001년에 부산대학에 왔을 때 그 이미 물리교육과의 김영민 교수님이 김영민 교수님 예, 계셨구나. 과학교육 전공하시는 분으로 계셨고 솔직히 생물교육과라든가 우리 화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과학교육 관련 학과에서는 두 번째 과학교육 국가교육 전공자로서 온 건데 그래서 아직 그 과학교육을 바라보는 그 다른 교수님들의 시선이라든가 과학교육 연구에 대한 그런 마인드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교사들은 부산 지역의 교사들은 과학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 필요성, 필요성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대학원에 오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학생들 이제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제 뭐 그 교원 연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거기에 관련돼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과학교육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마 대부분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그 과학교수 학습 이론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개발 전략을 만들고 또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까지 하고 솔직히 연구를 위한 적용 단계에서 끝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모든 연구자들이 그 생각하는 거겠지만 그게 실제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실제 학교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좀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교사 교육과 학교에서의 과학 교육을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노력을 한 끝에 그 부산대학교 안에 과학교수 학습센터라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부산시 교육청과 그 MOU를 맺어서 지금 10년 정도의 그 현직 교사 연수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연수하시면서 주로 그 연수하시는 이제 주제 이런 게 어떤 거 하시죠?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연구에서 그 결국은 현장에 나가는 초임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그 정착을 하고 그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직 교사 현장에서의 경력 교사와 초임 교사가 서로 1대1로 매칭이 돼서 멘토링을 1년 동안 쭉 진행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사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처음 초임 교사가 발령을 받으면 여러저런 이런 이유로 어떤 교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약간 뒤로 처지는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초임 교사의 어떤 과학교수 전문성 향상을 초점을 두고 그 경력 있는 교사와 교사가 1년 동안 수업을 쭉 보면서 그 서로 상호 협력 관계 내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사가 이제 그 실제 수업하는 것을 다른 선생님이 보시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뭐 이러겠네요. 그렇죠. 와, 그 되게 힘들겠네요. 그게 정말 힘든 과정이 초임 교사도 자기 수업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면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그거를 그 멘토링을 해주는 경력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업을 보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봐서 어떤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찾고 또 그것을 시간을 내서 초임 교사랑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력교사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멘토 교사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도 수업이 있으실 테고 그러니 그 아까 말씀하신 시간 맞추는 것들 되게 힘드실 것 같고 야, 참 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멘토리 선생님들이 훌륭한데 사실 그 제 생각에는 그런 멘토 선생님들한테 어떤 보상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의 어떤 상황 안에서는 연수 시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떤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보상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왜 고가 점수, 그런 거로 반영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해외 연수를 갈 때 그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점을 더 주는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이게 그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아니면은 금전적인 보상? 근데 그것도 현직 교사한테 저희가 그걸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학회 같은 데 가서 발표를 해보면 다른 이제 교과교육 연구자나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이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비슷한 명목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결국은 이제 맨파워의 문제가 있는데 대학원생들이 많이 참여했었겠죠?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이제까지 한 10년 넘게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유지가 된 건 그 저희
화학교육과 화학교육연구실 대학원 선생님들의 피와 땀이 피와 땀이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학생들은 지금 한 20년 여기 계시면서 어느 정도나 배출하셨어요, 교수님? 그 학위 과정. 학위 과정, 뭐 그렇죠. 박사, 석사. 박사는 20명이 넘는 와. 거 같고요. 거의 한 해에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됐네요. 네네. 20년이니까. 네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과학교육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현직 교사가 많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와서 또 두 번째 조건은 열심히 한다. 네.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다른 과학교육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도교수가 논문 쓰라고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그 대학원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연구실 학생들 보고 있나요?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학생들이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는군요. 네. 석사생도 되게 많은. 석사는 많은데 수를 제가 카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카운팅 되다가 이제 멈출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안학회 할 때도 보니까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말. 그 많은 학생들이 20년 동안 했으니까 정말 많을 텐데 뭐 박사는 한 20명이나 되고 그러니 그래도 또 이렇게 애착이 가는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이거는 약간 조금 기억이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아마 지금 회장님도 그분을 아실 텐데 그 박사 논문 쓴 선생님 박사 출신 중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이순덕 박사님이라고. 정말요? 네네. 돌아가신 건 몰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현직 교사로 20년 경력이 넘을 때 석사로 들어와서 석사 논문 쓰고 박사로 들어오고 나서 왜냐면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수업도 정말 좋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박사과정 들어와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타이핑이 조금 점점 더 힘들어질 상황에서 박사 논문을 쓰셨거든요. 근데 연구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정할 때는 그 선생님이 부르면 제가 오히려 그 선생님 타이핑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때 박사 논문 심사할 때 오신 심사위원 선생님이 이제까지 제가 읽은 박사 논문 심사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논문이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박사 학위 받고 한 3년 정도 그랬구나. 있다가 제가 뵌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러셨군요. 되게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은 그런 사진이 계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뒤늦게 알았지만 그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 혹시 구경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큰 경기를 못 봐요. 왜요? 기록 경기는 보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라서 너무 조마조마하세요? 조마조마해서 못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다가 그 텔레비전 켜놓고 큰 소리가 나면 뭐 넣었나? 잠깐? 그 왠지 내가 보면은 질 것 같은 그런 약간 트라우마도 좀 있고 징크스 같은 거 그래서 사실 잘 못 봅니다. 아니 요즘 이제 월드컵이니까 방송사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마다 내가 보면은 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좀 이렇게 막 쫄깃쫄깃하다 할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봐요. 그 운동은 따로 뭐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공각구 하는 건 일단 못 하고요. 공각구 하는 거는 왜냐면 약간 강박증이 있는 게 공각구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다 공을 끝까지 보라고 하잖아요. 그 공을 끝까지 보는 걸 잘 못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공각구 하는 운동은 잘 못하고 그냥 저는 몸만 쓰는 그래서 요즘 뭐 연구하신 분들 다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허리, 디스크 이런 문제 때문에 필라테스를 한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왜냐면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챌린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교수님께서 필라테스 해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대학에서 필라테스 한 달 끊어가지고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힘든 운동. 그 힘든 운동을 6년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와.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일주일에 막 5번씩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를 봐주시는 강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온다고? 자주 오는 것도 힘들고, 네. 저희가 또 교수 학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때 뭐가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라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군요. 그 지적까지는 아닌데, 네. 일단 저희는 네. 제가 체육에 재능이 없으니까 아. 머리로 이해해야만 몸으로 이게 가는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하니까 되게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네. 네. 그만 나오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솔직히 부담스럽다. 교수들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골프를 조금 치는데 네. 교수들하고 가면 네. 가르쳐요. 누군가가 자꾸 골프 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폼이 어떻다, 뭐가 네. 어떻다. 근데 뭐 교수 직업상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다른 분한테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맞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정도. 뭐 그거 좋죠. 네. 필라테스의 과학교육학에서 한 교수학습법을 네. 접목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필라테스에도 강사 교육 프로그램? 네. 네,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필라테스는 보니까 무슨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많이 네. 다양하던데 네. 주로 어떤 쪽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하는 거는 클래식 필라테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조세 필라테스가 처음 시작한 그거를 약간 많이 따라가는 그런 필라테스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매트하고 그런 그 사람이 개발한 기구를 다 다양하게 사용하는 네, 그런 필라테스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뭐 혹시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다른 취미요? 네. 저는 취미랄까 뭐랄까 중에 하나가 네.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건데 남들이 볼 때는 멍 때린다? 멍 때린다?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멍 때리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논문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많이 쓰셨잖아요. 네,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리플렉션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리플렉션 하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플렉션 하는 시간이 많아요. 네. 어떤 공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시면서 그렇게 생각에 푹 빠질 때가 있으세요? 주로 이제 집에서죠. 집에서. 네. 집에서 어떤 그 저녁 시간에 네, 그러면 사실 집에 가면 의뢰 텔레비전 켜고 막 이러는데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제 끄고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멍하게 멍하지만 그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되돌아보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무슨 이제 요즘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속에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본다든지,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찾으려고 검색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본 거 찾다가 보면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거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확 흐트러지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게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뭐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과학교육 하는 사람들한테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간 누구한테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여기 20년 정도 과학교육을 계속 이제 해오셨는데 이제 또 후속 세대들 과학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에는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과학교육계에 또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뭐 학부생도 좋고 이제 과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뭐 이제 과학교육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는 과학교육을 좀 하라고 권유를 한다고 그러신다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그 정도 좀 잠깐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학교육 연구가 저는 그 스며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모든 교육 연구가 그렇지만 한 번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스며들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 사실 저희 대학원에 오는 분들이 대학원생이 대부분 교사잖아요. 네, 네. 제가 그분들하고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쭉 수업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처음 들어올 때와 나중에 졸업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사교육의 방법이다. 어떤 그 단발성의 교사 연수를 통해서는 절대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절대로 그 교사의 생각,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이 변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사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원 과정에 와서 네. 그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이 그리고 그 스며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교과교육 연구의 매력이 나중에 그게 사실 저희가 연구한 것이 실제 적용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프로그램, 개발한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거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보일 때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바로 이거지. 이것 네.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도 맨 처음에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학교 우리가 수업에 적용하기가. 근데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오히려 그걸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제가 볼 때는 과학교육의 매력이 아닐까 연구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학부생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과학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하면 물론 이제 내용학을 해도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과학교육을 좀 전공해도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막 그냥 여기를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했는데 대본도 없이 아주 잘 많은 말씀을 나눈 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입장이 요즘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과학교육에 입문해서 할 때 정말 학회 열심히 나갔거든요. 그리고 부산대학에 와서도 학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대학원생들 같이 데리고 학회에 가는 게, 왜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원 과정에서 어느 교수님이 학회에 참가하는 거는 그 분야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축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회에 갈 때 뭐 발표의 두려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축제를 즐기러 가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참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학회에서 옛날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서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에 가면 여전히 자극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혼자 느꼈던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회 참여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그리고 학회 쪽에 제가 좀 더 바라는 거는 어떤 다양성을 조금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그냥 제가 책임감, 부담감이 팍 오는데 학회가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박히네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끝내서 내년 2월까지 하고서는 이제 학회장이 끝나긴 하지만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남은 한 번에 이제 동계학술대회 그때는 이제 대면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